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기계 제도 파트 세 번째, 치수 기입과 표면 거칠기입니다. 치수 기입과 표면 거칠기에 대한 내용은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이라고 하면 도면에 그려져 있는 치수를 나타내는 기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칙들이 있는데요. 치수 기입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물의 기능이나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도면에 지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대상물의 마무리 치수, 완성 치수를 표시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한 게 치수 공차나 기하 공차 이후에 있을 그런 개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하고 중복 기입을 피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해 주고요. 그리고 관련된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한다. 그리고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괄호를 붙인다. 위에 치수 보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참고로 구의 지름 표시 또는 반지름 표시 방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반지름을 표현할 때는 물체의 끝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반지름을 나타내는 곳의 끝에 그리고 중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름을 표시할 때는 끝과 끝을 화살표로 이렇게 하고 S파이 9니까 S파이 이후에 이제 치수 보조기에 의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변의 표시라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그림은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원형이죠. 회전체를 나타내는데 여기 있는 파란색 대각선을 표시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있는데요. 1번 도면은 대각선이 없고 2번 도면은 여기 대각선이 있죠. 이 대각선이 정사각형의 변을 표시한다 라고 하는 대각선 표시 방법이고요. 1번 그림을 3차원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원기둥 두 개를 합쳐 놓은 그림이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모양이 직사각형이죠. 그쵸? 여기 X자로 보이는 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투상법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정면도로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에 그림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정사각형 변이 있는 곳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소하지만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길이 치수는 밀리미터 단위를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숫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수 기입의 일반 형식은 참고해 보시고요.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면 치수를 표시하고자 하는 그 보조하는 역할하는 이 선을 이야기하고요. 치수선은 이 치수선을 이야기합니다. 치수선은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죠. 양끝이. 그래서 치수를 나타낼 때는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시선은 이렇게 해서 가공 방법이나 부품 번호 등을 지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치수 배치 방법에 대한 내용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렬 치수 기입 방법은 직렬로 나란히 치수를 기입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냥 쭉 해당 각각의 치수를 직렬로 기입해 주는 방법이고요. 병렬 치수 기입 방법은 개개인을 병렬로 이렇게 겹쳐서
치수를 표시해주는 방법이죠. 누진 치수 방법은 동그라미 원점을 기준으로 누적되는 치수를 기입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내너가 아니고 내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150, 기준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420, 끝까지는 400, 640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죠. 좌표 치수 기법은 좌표계를 사용해서 x, y 좌표를 사용해서 좌표를 치수 나타내는 방법이죠. 보통 구멍의 치수를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 치수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치수 보조기호인데요. 치수 보조기호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계제도의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름에는 파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반지름에는 r, 구에는 sr, 그리고 정사각형에는 네모 사각형, 그리고 못따기가 자주 나옵니다. C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죠. C2 라고 하면 2mm 못따기, 그리고 T라는 것도 두께도 자주 나오고요. 원호의 길이도 자주 나옵니다. 원호의 길이는 치수 수치 위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원호의 길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원호의 길이죠. 그래서 원호의 길이 원호 길이 20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치수, 참고할 때 참고하는 치수를 써라. 그리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이렇게 네모나겠습니다. 숫자를 안에다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표면 거칠기입니다. 표면 거칠기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시기호의 기입 위치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물체의 표면이 얼마나 거친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고요. 보통 숫자로 나타내게 되는데 표면 거칠기 숫자가 낮을수록 면이 매끈한 면입니다. 표면 거칠기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친 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면 거칠기는 최대 높이의 거칠기, 10점 평균 거칠기, 중심선 평균 거칠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중심선 평균 거칠기, 옛날 말론 산술 평균 거칠기라고 하죠. RA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호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기호를 사용하게 되죠. 네모난 면에 이쪽 면에 표면 거칠기 기호를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런 형태의 표면 거칠기 기호 값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숫자를 쓰는 것이죠. 1.6이라고 하면 또는 해당하는 기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호의 위치에 따른 뜻을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A라고 하는 곳은 표면 거칠기 값을 써놓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컷 오프 값, 평가 길이 값도 C, 여기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줄무늬 방향 기호는 D,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 기 위치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듬질 가공 기호라고 해서 표면 거칠기 기호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쪽 면을 밀링 가공이나 해서 면 가공을 한다 안 한다를 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거 가공을 한다, 밀링 가공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그려주는 것이고요. 가공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안에다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넣어주는 이 기호를 묻는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그냥 이렇게 열려 있다 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공 여부를 묻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듬질 기호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쪽에 공간이 모자르다고 하면 보조선을 그어서 그쪽에 가공 기호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시 기호를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가공 기호를 넣어주는 것이죠. 가공 기호는 보통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긋고 왼쪽에 그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오른쪽에서는 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왼쪽에서는 꼬리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듬질 기호와 의미는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RA 값,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더 정밀한 다듬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줄무늬 방향 기호와 의미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호를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그 기호를 적어주는데 줄무늬 방향 기호의 위치는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문자 D라고 하는 이 위치에다가 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퀄 모양 표시는 면의 평행, 이 가로 무늬로 이렇게 줄무늬를 내주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기호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줄무늬를 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X는 가공 생긴 선이 이렇게 X로 교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M, 무방향, 방향이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줄무늬 내는 것을 M, 무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 생긴이죠. 생긴 선이 거의 동심원이다. 원이 이렇게 나이테처럼 있다. 보통 선반강으로 단면을 가공할 때 이런 면이 생기죠. 그리고 R, 거의 방사상이다. 이렇게 방사형 모양으로 무늬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가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M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무늬 방향도 자주 나오므로 특히나 무방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재료 표시법인데요. 기계재료 표시법은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표현하는 기호를 꼭 암기를 몇 개 해두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SS400이 자주 나옵니다. SS400은 자주 출제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용 아변강재다. 그래서 구조용으로 쓰는 어떤 몸통으로 많이 쓰는 아변된 강재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S 값은 스틸의 S를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S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재를 이야기하고요. 뒤에 400이라고 하는 세 자리 숫자의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00N/제곱밀리미터, 400MPa이라고 하죠. 뒤에 나오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재를 나타내는 기호 표시법에서 뒤에 나오는 세 자리 숫자의 의미는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SM45C죠. SM45C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거 암기해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입니다. 탄소강이죠. 탄소강. 그래서 SM45C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S는 스틸의 S자를 쓰고요. M자는 구조용 탄소 강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45C라고 하는 건 탄소의 함유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4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0.45%의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탄소 강재다
라고 하면 되죠. 또는 SM, 뭐 예를 들어서 SM20C 라고 하면 탄소가 0.2 정도 들어있는 탄소 강제. 탄소가 조금 45C보다 덜 들어있으니까 20C는 조금 무른 성질을 갖고 있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시 기호들을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STC는 탄소 공구강입니다. 공구강 재료로 사용하는 탄소 공구강이고요. STS는 탄소 공구강에 다른 합금을 더 집어넣은 합금 공구강입니다. 그리고 SF는 탄소강 단강품이라고 해서 탄소강 중에 단조를 쳐서 만든 단강품을 이야기하고요. SPS는 탄성력이 좋은 스프링강을 이야기합니다. SPP는 일반 배관용 탄소 강판입니다. 배관용으로 쓰는 탄소 강판을 이야기하고요. STD는 다이스강이라고 해서 공구강이죠. 그래서 STD까지 종류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SF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SF340A라고 하는 건 앞에는 S, 그리고 F는 단강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세 자리 숫자는 SS400과 같이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보통 세 자리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최저 인장 강도라고 유추해내면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 PW라고 하는 피아노 선이고요. 두 가지 종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SWR이라고 하는 경강으로 되어 있는 선재라고 하면 선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형태가 선, 와이어로 되어 있는 재료를 이야기하고요. SWRS는 피아노 선재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SNCM 625라고 했는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N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C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M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S 값은 스틸의 강의 앞자, 그리고 N자는 니켈, 그리고 C자는 크로뮴의 앞자, 그리고 M자는 몰리브데넘의 앞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원소의 앞자를 써서 SNCM 또는 SCM이라고 하면 크롬하고 몰리브데넘을 들어간 합금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저 인장 강도를 적어준다. 이렇게 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구조용 합금강 강제 중에 니켈과 크롬 몰리브데넘을 섞은 최저 인장 강도 625N/제곱밀리미터인 그런 합금강 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기호 표시도 알아보았고요. 재료의 기호 표시에 대한 내용은 기출문제에 꼭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재료 기호가 나왔다 라고 하면, 공부하시다가 나왔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의 가공 방법 기호인데요. 면의 가공 방법 기호, 가공 방법에 따라서 약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의 가공 방법 기호는 기호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이쪽에 있습니다. 기호 B라고 하는 이쪽 여기다가 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FF라고 이렇게 이 면에다 FF라고 적어 주었으면 어떤 것이죠? 줄 다듬질. 그러니까 이 면을 줄 작업을 해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래핑 다듬질, FL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혼인 가공이 비교적 자주 나와요. 우리 특수 가공할 때 혼인이 있었죠. 정밀 입자 가공 또는 연마 가공할 때 혼인 가공이 있었죠. 그리고 선반 가공은 선반이 영어로 레스죠. 그래서 앞자인 L을 따와서 나오고요. 그리고 드릴은 D,
밀링 머신은 앞자인 밀링 M, 그리고 보링 머신은 B. 보통 이렇게 앞자를 스펠링의 앞자를 써서 많이 약호를 정하게 됩니다. 연삭은 그라인더의 G. 그렇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조는 캐스팅에 C자를 써서 앞에 C자를 붙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